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별까지의 거리를 들어갈 건데요. 노트는 몇 쪽일까요? 19쪽이겠죠? 노트 19쪽을 펴시면 되고요. 교과서 선생님 파일을 지금 왜 열었냐면 조금 컬러 그림이 필요할 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별까지의 거리는 이제 교과서 246쪽에 있는데요. 이 그림은 자, 요 그림 보시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요 앞에 있는 아저씨 때문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이쪽이 잘 안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왼쪽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앉은 자리에 따라서 화면이 가려지는 부분이 다른 까닭은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요런 거를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티코브라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뭐 공전한다면 지구가 요쪽 갔을 때랑 요쪽 갔을 때랑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때랑 오른쪽에 있을 때랑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여기 내려가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시차를 설명해요.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같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예컨대 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무가 이 건물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건물의 이쪽 건물에 시계 있는 건물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시차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뭐 시차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노트로 갈게요. 자, 노트로 가면 자,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오늘 거의 대체로는 9월 13일에 이 수업을 들을 테고 저기만 7반만 9월 13일에 못 듣겠죠. 자, 날짜 적으시고요. 온라인 수업 적으시고 자, 별의 연주 시차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방금 말했던 시차랑 관련이 있는데요. 별의 연주 시차는 이제 시차로부터 출발해요.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관측하는 위치 A에서 봤을 때랑 B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별 S가 자, A에서 봤을 때는 S2에 보이고 B에서 봤을 때는 S1에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차라고 합니다. 즉, 관측자의 위치가 A냐 B냐에 따라서 가까운 물체의 위치가 자, 이게 중요한데요. 가까운 물체의 위치가 멀리 있는 배경,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서 달라져 보이는 각도를 시차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온 개념으로 이제 이거를 별에다 대입한 거를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자, 이 연주시차는 뭐냐면요. 연주시차는 지구가 이제 A에 있다가 공전하겠죠. 지구의 공전해가지고 A에서 B까지 갔을 거예요. 자, A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는 12개월 걸리죠. 1년 걸리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는 6개월 걸렸겠네요. 6개월 동안에 A에서 봤을 때는 S2에 보이던 게 B에서 봤을 때는 S1에 보이는 요 각도 이게 사실은 시차죠. 그런데 요 거리 있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측정했던 이 시차를 절반을 하는 거예요. 시차의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가 연주시차인데요. 이 연주시차가 이제 측정이 되면 계산이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나오는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세한 계산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걸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한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 시차를 시차의 2분의 1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까지 뭐 한 거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공간상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뭐 이게 0.1초였는데 이거는 0.15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절반으로 합니다. 지구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어떤 별 S의 시차의 2분의 1을 별 S의 연주 시차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차를 쓸 일은 없어요. 과학에서 이제 앞으로 별의 거리를 할 때는 시차를 쓰지 않고요. 연주 시차만 씁니다.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이다. 자, 내려가서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것은 지구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가만히 있다면 연주 시차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크게 우주관을 둘로 나눌 때 천동설과 지동설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천동설에서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지구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지동설에서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그 우주관일 때 연주시차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지동설일 때 연주시차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연주시차는 지동설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의 뭐랄까 고용주였어요. 케플러가 조수였어요. 이때 케플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잘 몰라서 그렇지 케플러 제1, 2, 3법칙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뉴턴만큼 유명한 사람이 케플러거든요. 망원경 이름에는 케플러 이름이 붙어요. 근데 하여튼 케플러가 이제 지동설을 완전히 확립하는데 그 이전에 티코 브라헤 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티코 브라헤는 관측을 엄청 많이 해요. 귀족이었는데 관측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측의 데이터를 처리해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케플러예요. 근데 티코 브라헤는 케플러가 굉장히 유능한 것을 알고 근데 자기 자료를 다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티코 브라헤가 죽고 난 다음에 케플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케플러 제3법칙, 1, 2, 3법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건 티코 브라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그래 공전한다면 태양이 중심이라면 연주 시차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이제 시차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주 시차의 값은요 1도가 안 돼요, 여러분. 초 단위로 가거든요. 3600분의 1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가 관측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 관측을 잘하는데 내 눈에 연주 시차가 관측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동설은 틀렸어 라고 결론을 내렸던 그 비운의 마지막 천동설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비운이라기보다는 좀 교만했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멀어진다면 시차는 연주 시차는 점점점 작아질 거고 사실 맨눈으로 이 연주 시차, 이 배경별에 대한 가까이 있는 별의 연주 시차를 맨눈으로 엔간한 사람이 관측하기는 어려웠고 또 티코 브라헤 시절에는 더 어려웠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서 별의 연주 시차를 그러면 지금 왜 얘기하냐? 자, 방금 약간 힌트가 나왔었는데요. 별의 연주 시차가 티코 브라헤한테 관측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별의 연주 시차는 이제 너무 작아서 관측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별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작아져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는 애들은요. 그
움직이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천정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구가 A 위치에 있다가 B 위치로 갈 때요. 별 S는 A에서 봤을 때는 S2에 보이죠. B에서 봤을 때는 S1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연주 시차는 요만큼이에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지금 S', S''를 찍어놨죠. 여러분은 자로 그리셔야 돼요. 자를 이용하여 정성껏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하면요. 이만큼이 연주 시차가 되겠죠. S''의 연주 시차. 어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요 각도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태양계에 좀 더 가까운 별 S''와 조금 더 먼 별 S의 연주 시차는 어떤 것이 더 커요? 네. 가까이 있는 별 S''가 더 크다. 즉, 거리가, 이거는 이제 별 S의 거리는 더 크죠?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먼 거는.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네, 반비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연주 시차도 너무 작아서 별의 연주 시차를 통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연주 시차는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유효해요. 왜냐? 방금 얘기했지만 거리와 연주 시차가 이렇게 안 쓸래요. 연주 시차는 반비례한다 그랬죠. 뭐에? 거리에. 그러면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분모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하니까 연주 시차를 알고 그걸 그냥 거리로 써버리면 되거든요. 예. 자,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가에서 다는 요 그림 처음 모습 6개월 1년 후인데 처음 모습 6개월 1년 후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에 있을 때 요 태양, 그 다음에 나에 있을 때가 6개월 후, 그 다음에 다에 다시 돌아오겠죠. 다에 돌아왔을 때 어떤 별 A하고 B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A하고 B를 봤더니 얘네들이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별에 대해서 이 5번 별은 거의 안 움직이죠. 1, 2, 3, 4, 5는. 이 별에 대해서 A하고 B 별은 지금 막 움직여요. 자, 근데 A를 보니까 A는 여기서 요만큼 갔죠? 그래서 A를 보면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A는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B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니까 5번 별 옆에쯤까지 가죠.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할 때 별 A, B의 위치가 변한 까닭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고 별 A와 B 중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것은 자, A의 연주 시차가 B보다 크죠? 그 말은 가까이 있는 거가 더 촐랑촐랑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A가 더 가깝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가까운 물체의 위치가 멀리 있는 배경에 대해 다르게 보이는 각도는 그러니까 시차라고 했죠.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는 가까울수록 커지죠. 어떤 별의 연주 시차를 화성에서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 그려 놓으셔야 돼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구의 공전 궤도예요. 그 다음에 요게 화성이니까 말 M으로 할까요? 화성의 공전 궤도고 여기에 별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게 배경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요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두 개의 측정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이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금 3분 생각 후 질문 만들기 혹은 수업평가를 잘 안 하시던데 이것까지 해야 노트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